안녕하세요. 유튜브가 낳은 의대교수 윤하의 이동익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윗년차에게 노티 잘하는 법을 차선 끼어들기로 배워본다 입니다. 제목부터가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죠? 사실 노티라는 것 자체가 정말 여러 다양한 상황일 수 있고, 인턴부터 시작해서 전공의 모든 연차, 펠로우, 주니어 스텝까지 모두 다 상사에게 노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언제든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통할 수 있게 이렇게 해라,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유튜브에 의사 노티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 간호사들의 노티 팀만 몇 개 검색되고 제대로 된 의사 노티 꿀팁 영상이 하나도 없네요. 유튜브에 없는 컨텐츠는 저도 난생 처음 봅니다. 지금 보시는 제 영상이 아마도 의사들의 노티 꿀팁에 대한 첫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그만큼 다루기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구체적인 특정 상황마다의 개별 대처법이 아닌 의사들의 노티가 왜 하기도 받기도 어려운지에 대해 파악해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최대한 간결하고 수월하게 노티를 완료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티를 정확히 파악해보죠. 여러분, 의사에게 노티는 뭘까요? 제 주관적으로 노티를 간단히 정의하면 책임 전가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티의 의미는 환자의 상태를 알려드리고 정보를 전달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진짜 표면적인 내용이고, 노티의 진짜 의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아랫연차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까방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노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고민된다면, 만약 여러분의 연차가 낮고 경험적으로 확실치 않다면 저는 일단 무조건 윗연차에게 노티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판단으로 노티를 안 한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여러분이 독박 쓰는 것이고, 노티를 한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면피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실제 의료 현장에서 노티의 진짜 의미이자 역할입니다. 그러니 일단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여지껏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무조건 윗연차의 노티에서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세요. 그래야 여러분은 여러분과 환자분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윗연차에게 욕먹는 걸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불과 1, 2년 전에 다 똑같이 욕먹으면서 성장한 거고, 잘 모르고 무식하면 욕 먹으면서라도 일단은 무조건 배우는 게 당연한 겁니다. 대신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욕먹지만 마세요. 그러면 진짜 바보 취급 받을 겁니다. 운 좋게 욕먹는 걸 피해가면서 발전 못하는 사람보단 욕 먹으면서도 주눅 들지 않고 꿋꿋이 발전하는 그런 사람이 결국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자, 그럼 노티를 받는 윗연차의 입장에서는 아랫연차의 노티를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막 유쾌하진 않겠죠. 지금 나한테 책임을 던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차하면 나도 지금 받는 노티를 나의 톡식한 윗연차에게 전달해야 할 수도 있는데, 나도 까이지 않으려면, 일을 두 번 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톡식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받아줘야만 하는 정말 뻔한 노티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화끈하게 받아주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너무 심하게 병마신 노티는 아랫연차 교육을 위해서라도 바로 받아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뻔히 받아줘야 할 제대로 된 노티도 일단 튕기고 보는 윗연차도 있기도 하고, 완전 똑같은 내용의 노티를 어제는 잘 받아줬는데 오늘은 아무 이유 없이 안 받아주기도 하는, 세상은 정말 별별 사람, 별별 상황이 많은 진짜 케바케입니다. 그래서 노티가 정말 쉽지 않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변수가 많은 경우에는 모든 케이스별로 다 정답을 찾아 놓으려고 준비를 한다면 실제 상황에서 변수가 약간만 추가되더라도 속수무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컨셉, 패턴을 이해하고 여러분만의 노티 루틴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을 추가하시는 게 훨씬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 노티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일들, 인생사 크고 작은 협상들도 다 같은 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패턴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비유인 운전 중 차선 끼어들기로 노티 꿀팁, 세상사 꿀팁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줄 단단히 잡으시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차가 정말 엄청 막히고 그 와중에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차들의 줄도 정말 엄청 깁니다. 여러분은 약속 시간까지 매우 빠듯하고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지연되고 있는 다른 할 일들도 정말 엄청 많아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죠. 맨 뒤에서 차근차근 순서를 다 기다려야 하죠. 혹시 무슨 신박한 불법적인 그런 답이 나오길 기다리신 건 아니죠? 교통법규는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초행길이어서 정말 어디가 진입로인지도 잘 몰라서 가다 보니 줄의 중간쯤에서 이게 줄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칩시다. 아니, 무슨 줄이 1km씩 서 있고 초행길인데 어떻게 그게 줄인 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피치 못하게 긴 줄의 중간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끼어들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봅시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어렵지만 반드시 끼어들어야만 하는 상황, 반드시 노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보통 차선을 끼어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렇죠. 그냥 내 차가 정말 비싸고 엄청 좋은 그런 슈퍼카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 영상에서 사회생활에서 첫인상, 이미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정말 유능하다고 어필하긴 어려워도 최소한 유능한 척이라도 해야 무시당하지 않고 괄시받지 않을 겁니다. 노티하기 전에 먼저 또박또박하고 스마트해 보이는 말투부터 체크하세요. 버버버 하는 순간 바로 개무시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뭘까요? 일단 깜빡이를 켜기만 했는데도 절대 안 껴주려고 대놓고 튀는 차를 보면 우린 어떻게 반응해야 하죠? 그렇죠. 와, 그냥 저런 차는 믿고 걸러야겠다 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맘먹고 절대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노티를 받는 상대가 정말 노매너, 노빠꾸 미친 X라면 그냥 여러분의 일진이 안 좋았다 생각하시고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담아두지 마세요. 원래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평판이란 건 이미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고 공감대라는 게 있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은 쿨하게 여러분의 다음 해야 할 일에만 계속 묵묵히 집중하세요. 자, 이번엔 반대로 여러분이 줄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옆에서 끼어든다고 깜빡이를 켰을 때 어떤가요? 기분이 좋거나 보통일 때는 그냥 끼어들으라고 양보도 해주고 기분이 좀 별로거나 시간이 정말 없으면 절대 안 껴주려고도 하잖아요. 근데 가끔 양보를 해주려고 해도 옆에 차가 깜빡이만 켜고 막상 들어오질 못하고 머뭇거리기만 한다면 어떤가요? 아니, 쟤는 초보 운전인가? 운전 참 진짜 답답하게 하네. 조도 못 먹어. 이러면서 그냥 안 껴주고 엑셀을 밟죠. 그럼 그 차는 어떻게 되죠? 계속 깜빡이만 킨 상태에서 옆 차선에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는 또 어떤가요? 여러분의 기분이 매우 별로라서 절대 오늘만큼은, 지금만큼은 껴주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렇죠. 옆에 차가 내 차선의 3분의 1 이상을 먹었을 때, 그럴 때는 내가 정말 길을 쓰고 안 껴주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껴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상황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노티의 핵심 꿀팁, 인생사 협상의 정말 중요한 꿀팁입니다.